본 영상은 강원도 영월의료원 공공의료협력팀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교육 영상입니다. 나의 마음은 잘 지내고 있나요? 슬프고 두렵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잠드는 것이 힘들거나 화가 나서 내 몸에 상처를 내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힘들거나 지금 위로가 필요할 때 나에게 혹시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조기정신증. 조기정신증 들어보셨나요? 정신질환의 뚜렷한 증상이 나오기 전 애매모호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구기를 포함한 조현병 발병 전 단계를 조기정신증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조현병의 진행 과정, 전구기, 발병 직전에 경미한 변화를 겪는 시기, 급성기, 정신증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 회복기,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 조기정신증은 청소년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애매한 정신병적 증상이 사춘기나 일시적인 스트레스 현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조현병으로 이환될 수 있어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조기정신증도 다른 신체 질환과 같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조기정신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망상, 환청 같은 조기정신증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 조기정신증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감정, 신체, 행동. 1. 생각의 변화. 집중하기 힘들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낀 적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거나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2. 감정의 변화. 우울하다. 불안해하며 의심이 많아지고 긴장을 많이 한다. 쉽게 짜증내고 화를 잘 낸다. 기분 변화가 자주 일어난다. 3. 신체, 행동의 변화. 잠을 못 잔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폭식을 한다.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점차 혼자 있으려 하고 어울리는 것을 꺼린다. 공부나 일을 하는데 의욕이 없고 전보다 어려워한다.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러한 증상들은 약물 치료를 통해 불균형을 교정해주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조기정신증의 원인을 교정하는 치료입니다. 조기정신증 치료 전 증상의 기간이 짧을수록 치료 반응이 효과적으로 적절한 평가 및 치료는 회복을 촉진하고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 청소년 우울증. 마음의 감기라고도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의 정도가 심하고 2주 이상 지속되며 그것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화학적 요인.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과 호르몬, 갑상선, 성장 호르몬,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축 이상, 생체 리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전적 원인. 가족 중에 우울증을 겪었다거나 다른 기분 장애를 겪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가족력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적 원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학교 성적, 만성 질병,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다는 상실감, 혹은 가족의 불화나 형제자매의 출생 등 중요한 가족의 변화 또는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 청소년 우울증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인들은 우울하다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슬픔에 가까운 정서 표현이 많지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하다 하지 않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방식으로 우울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성인은 살이 빠지는 변화를 보이지만 아동 청소년은 키가 크고 있는 중이기에 발달 단계에 맞게 체중이 늘지 않는다면 체중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동의 경우 짜증내고 징징거리기, 심심하고 재미없다고 말하기, 몸이 아프다고 말하기, 죄책감, 낮은 자존감, 이유 없이 울기 등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한 내면에는 무기력한 모습, 낮은 자존감, 희망이 없고 비관적인 태도, 죄책감과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 잦은 짜증, 친구관계 위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친구관계인데요. 청소년기에 가까운 친구가 없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혹시 마음이 아픈 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소년 우울증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에는 술, 담배를 시작한다던가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자해 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해의 경우에는 손목을 긋거나 하는 행위 외에도 식사 거부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성인 우울증은 불면증이 흔한 반면 우울한 청소년은 과수면을 보이는 경향이 더 많고 함께 지내던 친구 집단의 변화가 크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 다르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명 중 1명의 청소년이 우울증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청소년기 우울증은 매우 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충동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자살 시도로 이어진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1. 약물 치료. 항우울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7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지행동 치료.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아이의 사고저변에 깔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어주고 사회성 기술 훈련 등을 통해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 훈련.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우울증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에 있어서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행동중재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4. 가족 치료. 의사소통, 가족 문제 해결 및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통해 아동의 우울한 마음이 유지되게 만들던 가족 간 상호작용이 변하도록 돕고 부모들은 즐겁게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료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자율적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학교, 집, 사회생활 등의 현실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중독의 특징은 다른 활동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을 그만두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취미가 사라지고 가족,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대인관계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인터넷 사용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포기한다. 충동성, 우울감이 증가한다. 인터넷 중독 예방. 우리 이것만 기억해요. 1. 컴퓨터 및 스마트폰은 가족이 함께하는 장소에 둔다. 2. 방과 후 할 일을 먼저 하고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켠다. 3. 학습을 위한 인터넷 활용을 늘린다. 인터넷 강의. 4. 하루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둔다. 5. 인터넷에 1시간 이상 머물지 않는다. 6.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내용을 기록한다. 7. 나쁜 정보로 의심되면 열지 않고 삭제한다. 8. 인터넷을 할 때는 식사나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 9. 인터넷 때문에 취침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10. 다른 취미, 운동, 문화활동을 늘린다. 지금까지 조기 정신증, 아동 청소년 우울증,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는 학업, 진로,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영월의료원 공공의료 협력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영월의료원